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시네마 언노운 상영회를 진행하고 있는 김영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남영 감독의 두 영화 계절의 끝과 강을 건너는 사람들에 관해서 분석쇼를 해볼까 하는데요. 대충 이런 취지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복싱에서 나온 가장 완벽한 회피입니다. 상대가 잽을 뻗자 앞손으로 패링을 해주는 카넬로. 그 후 들어가지만 상대의 훅이 나오는 걸 보고 살짝 숙여서 피해줍니다. 여기서 상대의 어퍼가 나오는데 전에 과하게 숙였으면 그대로 적중했을 펀치죠. 하지만 카넬로는 예상했다는 듯이 림백으로 흘려주고 이어서 나오는 투는 더킹으로 피해줍니다. 상대는 카넬로가 예상 못하게 투를 한 번 더 날려줍니다. 그러나 이때 상대의 자세를 보면 뒷손이 나올 수 있는 자세를 볼 수 있죠. 찰나의 순간에 이걸 인지한 카넬로는 상대가 한 번 더 던진 투는 일부러 맞아주고 상대의 회심의 일격은 고개를 돌림과 동시에 피벗해서 피해버립니다. 그 후 본인도 만족했는지 씩 웃어주네요. 한번 다시 보시죠. 똑같은 분석쇼 같아 보이시겠지만 모두 다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들입니다. 먼저 사운드와 함께 본 분석쇼는 조회수 약 650만 회, 약 2,500여 개의 댓글들이 달려있고 업로드 날짜 순으로 보면 가장 먼저 업로드된 분석쇼입니다. 지금 보시는 세 가지 분석쇼는 약간의 변주만 해서 올린 것일 텐데 모두 높은 조회수와 많은 댓글들이 달려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건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라는 댓글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 때라면 너도 나도 도용 신고를 넣기 바빴을 텐데 격투기 팬들은 이 악물고 이 복제된 분석쇼들이 내려가지 않길 바라면서 재미를 만끽하고 있는 중이죠. 저도 없는 사실을 말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더 재밌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분석쇼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분석쇼는 한때 영화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던 콘텐츠 중 하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일입니다. 중경삼님의 첫 장면을 보는 순간이라면 누구라도 이건 왕가이의 영화다라고 말하게 만들 만큼 왕가이의 어떤 서명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노란 레인코트를 입고 금발 가발을 쓴 선글라스 여인이 사복경찰 223과 스쳐 지나가는 이 장면을 처음 보았었을 때의 인상은 그냥 한마디 왕가이가 돌아왔다라는 탄성이었었습니다. 스텝 프린팅,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 흔들리는 핸들드 카메라, 형광 조명에 고스란히 노출된 필름, 몽환적인 음악, 혹은 이미지와 어울리는 어떤 사운드의 그 도시 풍경화라고 부르고 싶은 영화, 홍콩이라는 도시. 중경삼님의 프롤로그보다 더 왕가이의 영화를 단 한마디의 씬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장면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보다 더 감명하고 명징하게 보여준 예가 없었을 것입니다. 중경삼님은 왕가이의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이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영화의 러닝타임 1시간 42분 동안 상세한 대본 없이 몇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원 테이크로 실시간으로 떠드는 이 코멘터리 콘텐츠는 그야말로 미친 분석쇼입니다. 저는 세 번쯤 다시 태어나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옥이 18층까지 있다는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이런 분석쇼는 영화의 미친 정도가 18층까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해도 낳게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앞서 본 세계 탑티어급의 복서들의 공방 혹은 왕가이급 정도 되는 영화에서나 분석쇼를 하는 것이지 그런 오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쇼가 줄어든 건 영화 DVD와 블루레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입니다. 다른 말로 영화가 잘 나갈 때도 이 영화 분석쇼 하면 죽이겠네요 라는 산업의 요구가 있고 그렇네요 죽어봅시다 하면서 영화에 미친 자들이 분석쇼를 수행했던 것이지 원래 자율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첫 번째 오해와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죽이는 영화에 죽어보자는 식으로 분석쇼를 하다 보니 분석쇼가 요구되는 영화는 걸작이거나 혹은 고질적인 감시관을 가져야만 보이는 영화라는 등식이 생겨버린 것 같은데요. 근데 방금 본 중경삼림 오프닝 시퀀스에서 정성일 평론가의 코멘터리는 비문이 더 많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비문을 싹 빼고 정제된 문자 언어를 바탕으로 코멘터리를 했다면 감흥이 훨씬 덜했을 겁니다. 중경삼림의 오프닝 시퀀스가 남기는 치명적인 느낌을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는 없었겠죠.
사실 분석쇼가 요구되는 영화들은 문자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까다롭거나 유의미해 보이지 않아서 결국 분석쇼가 요구돼서 분석쇼를 하는 것이겠죠. 그 영화의 좋은 포인트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런 거지 걸작의 여부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말한 두 가지 오해는 여전히 작동한다고 봐야겠습니다. 독립영화 가지고 분석쇼까지라던가 본인이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오버하는 거 아니요? 라던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제가 이남영 감독의 계절의 끝과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독립적인 세공력 덕분입니다. 비범하진 않지만 독립적인 세공력이 눈에 보이는 그 독립적인 세공력이 느낌이 좋은 영화들인 거죠. 하지만 앞서 살펴본 그 두 가지 오해들이 기본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독립적인 세공력을 보는 일, 느껴보는 일일 것입니다. 이남영 감독의 두 영화는 보신 대로 작고 담백하고 담담한 이야기를 가진 영화들이고 여기에 물리적으로 독립적인 세공력이 더해진 단편 영화들일 뿐입니다. 예시를 든 중경삼림의 화려하고 현란한 오프닝 시퀀스와 완전히 대비되죠. 하지만 두 감독 영화의 인물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은 같습니다. 물론 예시를 든 것이지 이남영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왕가희 감독을 떠올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계절의 끝을 처음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건 첫 연출장인이 카메라를 고정해 두고 주요 인물들이 프레임 안에 등장하고 사라지는 안전한 방법을 택한 게 아니라 애초에 계속 움직이는 인물들을 찍는 것이 전제된 영화처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영화 속 인물들은 언제 맘 편히 쉬는 건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계속 이동하고 움직이고 뭘 사부작 합니다. 단적으로 이 장면이죠.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오랜만에 외식도 하고 기분 내는 일인데 먹는 둥 마는 둥 시큰둥한 엄마는 결국 체하고 맙니다. 사실 엄마 입장에선 돈도 없는 애가 또 뭘 산다고 해서 먹어야 하는 게 일처럼 다가왔다는 걸 우린 느낄 수 있습니다. 방점은 일처럼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딸은 엄마를 만나기 직전에 식당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처럼 일처럼 느껴지거나 그래도 잠깐만 눈 붙이면 기분 좋은 일처럼 느껴지거나 둘 사이 어디쯤일 겁니다. 그럼 단적으로 독립적인 세공력을 살펴보도록 하죠. 두 사람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투숏으로 담고 있는 이 씬은 보통 이런 오해를 합니다. 식사 장면 같이 나눠 찍기 어려운 장면이 없거든요.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의 형태가 계속 변하고 쇼트가 LP판 튀듯이 좀 튑니다. 하지만 계속 투숏으로 진행하면 지루해지죠. 그리고 개별 인물이 대사를 할 때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투숏은 감정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 자체를 프레임에서 날려버린다던가 음식도 프레임에서 날리고 쇼트를 나눠 찍었지만 결국 쇼트가 튀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남영 감독은 식사 장면의 까다로움은 안전한 투숏으로 진행하고 나아가 이 영화에서 두 모녀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에는 노동을 하는 딸이 있고 그 노동하는 딸을 도와주는 노동을 하고 있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동이 삶의 중심에 놓인 두 사람이 노동자로서 감정을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일은 없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일이 없으니까 앞서 본 다른 영화처럼 오버 더 숄더 쇼트나 싱글 쇼트로 나눌 찍을 필요가 없죠. 더욱이 이 투숏은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꼭 네 애비를 닮았구나. 그럼 내 애비를 닮았겠지. 이게 무슨 대화람? 그렇게 한참을 투숏으로 진행되다가 일전화를 받고 나간 딸, 드디어 등장하는 싱글 쇼트. 노동을 둘러싼 두 모녀의 역학관계를 물리적으로 드러냈지만 어머님은 또 말이 없으십니다. 게다가 술 한잔 들이키고 엄마한테 또 닭백숙 퍼주고 그러던 딸이 굳이 일전화를 받고 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한 구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의 투숏에서 딸이 나가는 걸 보여줘도 되고 엄밀히 말하면 어머니는 카메라 왼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구도로 싱글쇼트를 붙이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 식사하다 말고 일 전화를 받아야 하는 딸의 움직임이 잘 안 보이겠죠. 흥미롭게도 계절의 끝과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동일한 러닝타임 때에 비슷한 투숏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발 뭘 또 사부작 하고 있어요. 2분 가까이 롱테이크로 점을 봤네, 왜 또 점을 봤어, 뭐 그런 대화가 오가는 투숏을 보여줍니다. 벌써 정석에서 비껴난 쇼트 진행이긴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언제 쇼트를 나눌 것인가 긴장을 하면서 봤는데요. 이번에는 오버 더 숄더 쇼트입니다. 꽤 늦긴 했지만 정석적인 나눠찍기예요. 하지만 제 예상이 빗나갔죠. 딸의 리버스 쇼트가 없습니다. 이대로 엄마만 쭉 보여주다가 딸의 리버스 쇼트가 없이 딸은 프레임에서 나가버립니다. 나눠 찍었는데 나눠 찍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러한 구성은 계절의 끝의 식사 장면과 유사한 이유일 겁니다. 노동을 둘러싼 두 모녀의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차이라면 본인도 생계 노동을 하며 예술 노동을 하는 딸을 서포트하는 엄마가 있고, 예술 노동을 하면서 엄마의 생계 노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억대 카메라를 서포트받은 딸과 엄마 사이의 역학관계를 물리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구성인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저도 이 분석쇼 영상을 어디서 나눠찍, 어떻게 끝내버릴 것인가 근심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해보면 재밌겠다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저에겐 이미 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에게 노동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킵니다. 아마도 이남영 감독의 영화에서 제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좋은 느낌은 노동에 관한 긍정 혹은 부정이 아닌 노동의 감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흐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황당한 표현이죠.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들에는 정석에서 비껴난, 하지만 쇼트가 튀진 않는 독립적인 세공력이 돋보이지만 따지자면 물리적으로 문제적인 장면들이 꽤 많습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문제적인 장면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이 영상을 끝내겠습니다.